첫 소설집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요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작가다라는 어떤 결연한 자기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. 네. 이 제목을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. 제목을 표제자, 그러니까 작품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중에 하나를 골라볼까 했는데 그보다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하나 골라보자라고 얘기가 됐고,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생각하다가 작가임에도 썼지만 그 습작 시절이 있잖아요. 그 시절에 후배 하나가 저한테 선배는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냐, 어떤 소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늘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가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도 또 제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기도 했고, 쓰고 싶은 소설의 모습이기도 하고, 그래서 만들게 된 제목이에요. 네. 나쁜 피에서도 그랬는데 네.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장식을 싫어하는 작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단순히 문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.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태도, 그런 것이 그런데요. 네. 좀 금욕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아닌 것들을 끌어와서 자기인 척 많이 하잖아요. 장식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에 편승해서 힘을 얻으려고도 하고.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독한 의지 같은 게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네. 분명히 자기인 것만 자신이라고 드러내고, 또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을 과장하는 거를, 그런 걸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배고픈 인물이 나와야 돼. 굉장히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인물을 그려야 할 때 그거를 정말 배고파를 계속 강조하는 인물과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정말 배고파서 한번 픽 쓰러지고 마는, 뭐 침을 막 흘리면서 쓰러지고 마는 인물을 봤을 때 어떤 인물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근데 이게 분명히 언어로만 전달이 되는 장르이다 보니 그거를 최대한 나름대로 저한테는 감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그거를 말로 어떤 문장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주 강한 인상 하나, 한 장면, 한 마디,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장과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치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초고보다 굉장히 많이 버리려고 하는 습성도 있고, 자아가 강해서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전달되길 바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13살이 데뷔작이시잖아요. 그래서 무척 각별한 작품이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소설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. 시사 프로를 봤는데 여성 노숙자들의 문제점이 포인트가 된 노포 프로였어요. 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. 그래서 소설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 소재의 거리를 찾는 데는 그렇게 되고, 제가 그 전에 당선작이니까 시작할 때 쓰던 음모에서 떨어지던 소설들은 되게 야들야들했어요. 야들야들하고 연애 얘기 많이 썼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사회와 혹은 더 이야기거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설들을 쓰기 시작한 게 13살부터예요. 그래서 이 소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각별한 소설인 거죠. 소설에 밥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또 같이 먹고 네, 이런 장면이 네.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밥의 힘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많이.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도 밥 먹으면서 시작하고 사랑이 싹 트잖아요.
싫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데 싫은 사람 앞에서 밥 먹기 되게 힘든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 있고 여하튼 또 하나의 생각은 먹고 사는 거에 문제라는 생각이 늘 하잖아요. 어른들도 얘기할 때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먹고 살려고 이러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, 이 먹는 것이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이 현실이 암울하다 보니까 네. 현실이 없는 탈출구를 소설에서 기대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작가가 억지로라도 탈출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고, 그런데 이 소설집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그런 최소한의 탈출구도 아주 멀리 있고 그것을 꿈꾸는 것만도 되게 힘든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거나 혹은 들여다본다면 쉽게 탈출구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. 단적으로 엄마들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. 생계 그 단어가 그렇게 함부로 쓰여도 되는 것인가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고요히가 나쁜 피의 전편벽이라고 하셨는데요. 두 작품 모두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되게 힘겹게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운명이 대물림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힘겹지만 선택을 하는데,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작가의 마음속에서 두 인물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. 변할 것인가 말 것인가. 그래서 저는 나쁜 피에서도 화숙하고 수연이가 사실은 같은 사람의 두 가지 면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, 그 얘기가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서 작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안 그래도 세상 사연은 팍팍한데 소설에서조차도 이렇게 해결 방안이 안 주는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질책도 받고 하긴 하는데 저는 현실이 이런데 소설은 아니라고 까꿍거리는 것 같은 건 너무 뭐랄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겠죠. 관념의 차이겠고 저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. 오히려.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부분에서 세상에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밝고 즐겁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시는 분들이 있겠죠.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사회가 이런데 소설 안에서 내가 거짓말 하듯이 그래도 희망은 있어. 그래도 한번 살아봐. 내일은 다를지 모르잖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 스스로가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암울하게 나오는 거겠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. 제가 아직은 초짜잖아요.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지는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날카롭고 오히려 더 유난하게 더 예민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이가 좀 들고 좀 더 경력이 더 많아지고 내가 더 세상을 더 아우를 수 있게 되고 또 똑똑해졌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은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힘을 주고 어깨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맞을 것 같은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해요.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나빴다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좀 더 날카롭게 조금 더 못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. 소설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초반,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인터뷰라기보다는 노하우만 제가 전수를 잔뜩 받아서 아니요, 고맙습니다. 너무 뜻깊겠어요. 예,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